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15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들 오시고요. 자, 일단은 멘트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다들 와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내가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눌렀다. 구독 한 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전체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 레포트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들 또 가입해 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양식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분석 레포트는 이제 승패 라인이라든지 언어버 라인, 뭐 참고 지수들, 이슈들까지 체크해서 넣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탑4 경기 역시도 4가지 경기, 지표 좋은 경기들, 이제 의견이라든지 이제 이슈들 체크해서 넣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과 또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LB는 총 7가지 경기 멘트 들어갈 거고요. 오늘 제가 평소보다 조금 시간이 딜레이돼서 왔는데 빠르게 멘트 드리고 자기 분석이랑 좀 맞춰보시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필라델피아와 캔자스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 캔자. 자, 일단 이 매치업은 제가 다득점에 대한 선호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다득점에 대한 선호가 높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필라델피아의 사선이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8.4득점씩을 가져가는 구간에다가 게다가 이번 시즌 이 아론 노라라는 선수가 보여주는 기대값 자체가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ERA가 지금 6점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일단은 아론 로라 먼저 말씀드릴게요. 148kg짜리 이제 페스볼에다가 커터, 싱커, 페스볼, 그 다음에 뭐 너클 커브, 체인저까지 타이밍을 조금 뺏어주는 피칭이 좋은 선수인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커브에 대한 밸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저는 이 노라가 냉정하게 커브로 거의 먹고 살았던 투수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커브에 대한 밸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닝 데뷔했을 때 정타에 대한 장타에 대한 볼질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캔자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타격감이 좋은 건 아니지만서도 가장 타이밍이 좋은 공이 뭔가요? 캔자스 시티가 공교롭게도 커브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가장 좋아요. 가장 잘 치는 구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리그 전체 30개 팀 중에 4위입니다. 커브 대응 능력이. 그래서 저는 이 아론 노라의 최근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상성을 감안해 봤을 때 이 노라에 대한 기대값 자체는 정말 최소한으로 낮게 잡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캔자스시티의 선발은 노아 카메론 등판합니다. 148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커터,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다양한 레파토리에다가 뭐 커맨드라든지 볼끝까지 강점이 명확한데 다만 조금 거슬리는 게 뭐죠? 2이닝 데뷔했을 때 장타에 대한 억제가 조금 아쉽거든요. 근데 지금 필라델피아가 최근에 타선이 진짜 너무 좋아요.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3할 7푼까지 진짜 타격감이 너무 좋고요. 게다가 이제 홈런이 또 10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득점 지원이 평균 8.4득점을 가져가는 구간. 게다가 내일 구장이 어디죠? 시티즌 뱅크 파크라는 또 이제 타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구장이다 보니까 게임 초반부터 화력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아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 양팀 불펜들도 약간 부진하고 있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필라델피아가 최근 5경기 15이닝 동안 4.8의 ERA, 캔자스가 최근 5경기 18.1이닝 동안 4.91의 ERA. 그래서 요거는 뭐 8.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기대값을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자, 애틀란타랑 휴스턴 경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애틀란타 휴스턴.
자, 홈팀 애틀란타가 이제 휴스턴 상대로 1차전 지고 2차전을 지면서 최근 연패가 몇 연패죠? 애틀란타가 지금 4연패까지 연패 구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소리겠지만서도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평균 득점이 2.4득점에다가 실점이 5.4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동일기간 마진이 마이너스 3이 찍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비벼보지도 못하고 지는 경기가 꽤나 많았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에이스급 선발 나와주면서 흐름을 한번 잡아줘야 되는 상황인데 내일 이 애틀란타의 선발은 조이 웬치가 등판합니다. 151kg짜리 페솔에다가 이제 커터 커브까지 3피치로 가져가는 유형인데 일단 뭐 레파토리가 단조롭고요. 배럴 타구에 대한 하드 타구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되고 있는 편. 결국에 이 친구의 강점이 뭐냐면은 익스텐션이라든지 아니면 좀 빠져나가는 공들의 밸류 가지고 승부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상성이 좀 안 좋아요. 휴스턴이랑.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타선에서의 최고 강점이 뭐죠? 일단은 자완투수 만났을 때 잘 칩니다. 좌투수 상대팀 OPS가 0.742 리그 전체 8위 강했었고요. 게다가 이제 컨택 능력도 워낙에 또 강점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웬치의 이런 강점들을 최대한 잘 억제해줄 수 있고 공략해줄 수 있는 팀이 저는 휴스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휴스턴은 이 발데스에게 충분한 득점에 대한 지원을 아마 해줄 거예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휴스턴의 선발은 프렌더버 바이데스가 등판합니다. 152kg짜리 자완 싱커 볼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커브라든지 체인저까지 가져가는데 무빙볼에 대한 밸류가 좋아요. 무빙볼이 잘 던지고 낮은 존을 되게 잘 공략하면서 땅볼 유도에서도 강점이 있거든요. 애틀란타도 최근 5경기 평균 득점 지원이 2.4득점 수준. 득점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구간이란 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1할 8푼 5리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타선에서 사실 급한 모습 조금 빠르게 공격을 마무리하는 모습들이 조금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루 자체가 안 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선발 싸움 구간에서는 휴스턴이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여요, 사실. 그래서 이게 화력전이 좀 베이스가 될 것 같은데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휴스턴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래서 이제 휴스턴 승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방적인 게임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8.5 오버 가능성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토론토랑 볼티모어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하기 전에 물 한 잔만 죄송합니다. 자, 토론토랑 볼티모어 경기 볼게요. 토론토 볼티모어. 자, 이 매치업은 이제 토론토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좀 높을 것 같은데 일단 뭐 토론토가 1차전, 2차전 가뿐하게 잡아주면서 수입까지 내놔라 셰인 비버 등판하거든요. 특히나 이 토론토가 최근에 좋은 게 뭐냐면은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득점에서는 이제 타점이 좀 터져주면서 많은 득점을 가져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수비에서는 굉장히 나이스한 피딩이 빈도수가 많아지면서 수비에서의 도움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자, 일단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볼티모어의 선발이 알버트 수아레즈 등판합니다. 151kg짜리 페솔에다가 이제 커터, 커브, 체인저까지 무윙볼에 대한 각이라든지 무먼트 자체는 나쁘지 않고요. 정타에 대한 장타에 대한 억제가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구위가 조금 약한 편이다 보니까
이런 토론토 같은 팀을 만났을 때, 번지력의 강점이 명확한 팀을 만났을 때 과연 이게 억제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타선에서의 또 하나의 강점이 뭐냐면은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 바다가 굉장히 뜨겁거든요. 이번 시즌 로저스 센터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 팀 오페이스가 몇이다? 0.788, 리그 전체 3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상성이라든지 경기 컨디션, 그 다음에 최근에 컨디션까지 토론토가 이 수아레즈를 공략해줄 수 있을 만한 근거는 저는 너무나도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아레즈의 기대값 자체는 조금 낮게 설정을 가져갈게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토론토의 선발은 셰인 비버 등판합니다. 150kg짜리 페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커터, 슬라이더, 너클 커브, 체인저까지 다양한 레파토리에다가 익스텐션에서의 강점, 보더라인 투구 강점이 되게 많습니다. 뭐 구위도 좋고요. 근데 이제 확실한 위닝샷이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볼티모어가 최근 문제가 뭐냐면은 타점 생산이 전혀 안 되는 구간이라는 점.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1할 9푼밖에 나오지 않고 있고요. 장타가 나오지 않고 대신에 실책만 지금 4개가 나오고 있거든요.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셰인 비버의 9위를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명확한 근거가 저는 사실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이 뭐 셰인 비버가 더 나은 선발이다, 뭐 수아레즈가 더 나은 선발이다, 이거를 비교하는 게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더 나은 야수들의 집중력을 가져가는, 홈에서의 이점을 가져가는 토론토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게다가 지금 볼티모어는 불펜 구간에서도 뭐 키건 에킨이라든지 카노라든지 핵심 코어들의 실점률이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선발 싸움에서 토론토가 마진 남기면서 불펜 구간 넘어가서는 오히려 좀 벌어질 수 있는 경기로 봐주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토론토 승, 그 다음에 이제 좀 일방적인 게임 가능성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매치랑 이제 텍사스 경기 볼게요. 매치 텍사스. 자, 홈팀 매치가 지금 연패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8연패입니다. 8연패. 그래서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필라와 이제 1위 경쟁 멀어졌어요, 사실. 다 먹고 오히려 지금 와카 4위 샘프랑 0.5게임 차이거든요? 이거 까딱하다가는 와카도 못 나갑니다, 지금 매치. 이 기세면은. 일단 뭐 가장 큰 문제는 최근 5경기 보시면은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7.4실점에 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선발부터 시작을 해서 뭐 불펜, 뭐 필딩까지 전체적인 수비 코트에서의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는 구간이다. 굉장히 아쉽죠. 결국에는 뭐 에이스급 선발이 나와주면서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줘야 되는 상황인데 내일 이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자원인 놀란 맥클레인이 등판하죠. 이번 시즌 5번의 경기에서 31.2이닝 동안 0점대의 WHP와 1.42의 WHP, 아니 ERA, 153kg짜리 싱커에다가 그 다음에 뭐 포심, 뭐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다양한 레파토리에다가 뭐 무빙볼이 이제 밸류가 나쁘지 않고요. 구위도 강하고 최근에 커맨드도 괜찮거든요. 텍사스도 기본적으로 컨택 능력이 뛰어난 팀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리스크가 뭐다? 낮 경기. 이 텍사스가 이 낮 경기에서의 팀 오페이스가 몇이었냐면 0.656, 리그 전체 27위 수준.
그래서 저는 이거 맥클레인에 대한 기대값 자체를 조금 높게 설정해 줄게요. 워낙에 잘 던지는 투수고 내일 낮 경기라는 점까지 감안해 봤을 때 텍사스가 이제 매치 원정 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맥클레인에 대한 기대값을 최대한 높게 잡아줄게요. 자, 이에 맞서는 텍사스의 선발은 제이크 레치가 등판을 하는데 152km짜리 패스볼에다가 이제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뭐 익스텐션이라든지 볼끝이라든지 무브먼트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상대방의 타이밍을 정말 잘 뺏어주는 유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킹 볼에 대한 밸류가 높다 보니까 좌타 전팅도 되게 좋아요. 다만 이제 좀 리스크라고 한다면 이닝 이터로스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텍사스가 이 레크가 내려간 이후에 최근에 이제 접점 경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필승조 소모가 조금 많은 상황이고 뭐 메이트는 지금 연투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 경기하고 낮 경기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 투수 운영이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투수전 베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더욱더 좀 안정감 있게 투수 운영을 가져갈 수 있는 쪽은 저는 매치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매치가 조금 선취점 얻어준 다음에 굳어지는 느낌의 경기 정도? 매치 승이라든지 아니면 8.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자, 클블 화삭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블 화삭. 자, 이 매치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클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일단 클블 선발 스레드 체코니가 최근의 경기력이 나쁘진 않거든요. 일단 9월달 들어서 두 번의 경기에서는 9위가 조금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삭스 같은 경우에는 타선에서의 기복이 워낙에 심합니다. 그러니까 좋았다 안 좋았다 이 폭이 정말 큰 그런 팀이거든요. 최근의 타격 사이클은 명확하게 좀 저점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체코니 같은 경우에는 원정 화삭을 만났을 때 뭐 한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 정도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지금 화이트삭스의 선발은 이제 요엔드리스 고메스가 등판합니다. 150km짜리 패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커터,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다양한 레파토리에다가 특히나 이 커브에 대한 밸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제 클블 같은 경우에도 사실 타이밍을 뺏는 구종들에 대해서 약점이 있는 팀이고요. 클블이 이제 낮 경기에서의 팀 OPS도 0.667, 리그 전체 25위 수준으로 조금 떨어지는 팀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진짜 이런 경기가 뜬금 투수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8.5 기준 언더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1점차 승부 가능성 뭐 요정도 가능성만 말씀을 한번 전해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미네소타랑 애리조나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 애리. 자, 이 매치업은 제가 타이틀을 어떻게 잡았냐면은 일단 좀 안정감이 떨어지는 선발 맞대결이다 라는 이제 타이틀을 달아줘 봤는데 뭐 인정하시나요?
자, 일단은 지금 이 뭐 베일리 오버도 그렇고 크리스맷도 그렇고 오버 같은 경우에 사실 이번 시즌 ERA가 5점이 넘어가는 5점이 오버해버리는 그런 선수고 크리스맷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WCP가 1.4가 찍히면서 안정감 있게 이닝을 끊어주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자, 베일리 오버 먼저 볼게요. 146kg짜리 패스볼에다가 이제 뭐 슬라이더라든지 체인지업까지 3피치에 가까운 유형인데 지난 시즌까지는 익스텐션에서의 강점이라든지 변화구의 밸류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 이런 밸런스 자체가 좀 많이 무너졌어요. 밋밋하게 들어오는 변화구들이 조금 많아지면서 잘 맞은 타구들, 배럴 타구에 대한 억제가 좀 안 되고 있는 시즌이다.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도 근본적으로 타선에서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뭐 컨택 능력이라든지 뭐 성구 능력, 뭐 펀치력, 리그 전체 다 이제 10위권 안에 들어오는 그런 팀이고 최근에 타격 밸런스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한다면 오버 같은 유형을 만났을 때 저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오버에 대한 기대값을 최대한 낮게 잡을게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이제 애리조나의 선발은 크리스맷이 등판을 하는데 144kg짜리 싱커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체인지업, 커브, 슬라이더까지 뭐 구속이 빠른 건 아닌데 구위나 볼끝이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밋밋하게 들어가는 무빙볼이 장타를 꽤나 많이 맞습니다. 미네소타도 뭐 최근에 타점에 대한 지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윙볼에 대한 타이밍도 나쁘지 않고요. 펀치력까지 있는 팀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사실 지금 미네소타가 펀치력은 나쁘지가 않은데 최근에 좀 거슬리는 게 뭐냐면 이 실책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실책이 최근 5경기에서만 6개가 쏟아지고 있는 구간이라서 이런 점도 사실 화력전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올려주는 지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종합해 보자면은 게임 초반부터 약간 화력전으로 흘러갈 가능성. 그래서 이게 뭐 양팀 선발이 좀 불안하고 미네소타는 지금 필딩이 안 되고 있고 게다가 양팀 불펜 구간이 지금 미네소타가 최근 5경기 19이닝 동안 7.58의 ERA, 애리조나도 최근 5경기 15.2이닝 동안 8.62의 ERA를 기록하고 있는 구간이라서 다득점 가능성을 언급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자, 컵스랑 이제 템파베이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컵스 템파베이. 이 매치업은 이제 양팀이 1승씩을 챙겨가면서 위닝 시리즈를 잡기 위한 3차전 대상 경기인데 컵스가 내일 선발로 이마나가가 등판할 예정이거든요. 이번 시즌이 이마나가가 그 압도적인 WCP에다가 안정감이 되게 좋습니다. 출루 자체를 굉장히 잘 억제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 피홈런에 대한 지표가 조금 많이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뭐 출루 자체를 거의 안 시키다 보니까 대량 실점은 웬만하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자완투수 만났을 때 팀 OPS가 이제 0.658 리그 전체 23위 수준이라는 팀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저는 뭐 이만하다가 최소한 뭐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제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템파베이의 선발은 아드리안 하우저 등판하거든요. 이제 153kg짜리 패스볼에다가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이번 시즌 직선 구종들이 뭐 구속이라든지 구위가 지난 시즌 대비했을 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스텐션에서의 강점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상대방의 타이밍을 정말 잘 뺏어 주거든요.
홉스는 결국에 높은 발사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펀치 능력을 좀 살려줘야 되는 팀인데, 사실 아드리안 하우저의 장타에 대한 억제 능력이라든지, 이거 내 리글리 필드에 필드 안쪽으로 또 강한 바람이 또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 비거리에서 손해를 좀 많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만하가도 뭐 최대한 긴 이닝 안정감 있게 막아주는 각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드리안 하우저 역시도 긴 이닝을 안정감 있게 막아줄 수 있는 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긴 이닝을 안정감 있게 선발들이 막아주는 느낌의 경기 정도, 빠른 템포의 투수전을 조금 예상해 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7.5 기준 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7.5 언더 가능성 말씀을 전해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7가지 경기 한번 또 열심히 떠들어 봤고요. 일단 뭐 자기 분석이랑 잘 맞춰보시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나가시기 전에 오늘 저의 방송이 분석 내용이 코멘트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뭐 잘 들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데이터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참고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입해주시면 또 바로바로 제공이 되니까요. 커뮤니티 확인하셔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많은 또 관심, 또 참여까지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형님들 먼저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